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관광도 하는 일종의 연수 제도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주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요즘 제주 워킹 홀리데이가 인기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께서 일하는 행복을 찾아 많이들 떠난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행복해야 진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인천형 어린이집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역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10곳을 선정합니다.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에 준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천시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요. 교사 1명당 보살피는 만 6살 미만 아이들 숫자를 줄여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해본다고 하는데요. 보육교사의 처우가 나아질수록 우리 아이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죠? 자, 오늘 첫 곡은 오티스 레딩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아직 팔팔한 노인들이 많은데요. 자,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주에서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아주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노인회 제주취업지원센터를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센터의 김경자 센터장입니다. 네. 네. 우리 센터장께서는 실례지만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직 50대 초반입니다. 아, 뭐 아직 젊으시네요. 그죠? 네. 자, 서울 경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특히 이 제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일로 찾는 거죠, 제주를? 저희가 먼저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대한노인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료로 취업 알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190개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런 일을 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제주취업센터에서는 도내에 매해마다 감귤 수확철에 서울, 경기, 울산 등 다른 타지방 어르신들에게 수확철에 감귤 따기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소득 창출하는 경제적 도움도 드리고 또한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감귤 농사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감귤 농사 농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감귤 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주에도 일할 수 있는 노인들께서 많으실 텐데 네. 또 타지에서 이렇게 좀 많이 데려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감귤 수확철이 일시적으로 집중됩니다. 네. 11월 초순부터 한 12월 말까지 집중되는데 이 시기에 밀감을 따내지 않으면 상품 가치도 없고 해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따야 되는데 도내 어르신들이 다 참여를 해도 집중되는 그 시기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지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65일 동안 일하는 건 아니네요. 예, 아니에요. 저희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제가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고요. 예. 올해로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5년째네요. 예. 그렇군요. 이거 무슨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자격 요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질병이 없으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인력들을 한 5년차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문제점들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면접 아닌 면접을 좀 봅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 병력이 있거나 또 현재 질병이 없으셔야 되고 또 농촌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예.
뭐 이런 경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또 건강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오면 감기 농가에도 또 피해를 주게 돼서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나이대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65세 이상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 60세부터 어르신들을 취업하는 기관이라서 60세부터 70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실제로 그 제주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도 이 연령대 안에 포함되는 거죠? 네네.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경쟁률은 올해가 최고로 높았습니다. 2대1의 경쟁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2대1? 네. 그전에는 한 20%, 30%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내륙에서 지원자를 찾는 이유는 제주 내에서도 일할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상대적으로 그 수도권 지역에 그 노동력은 있으나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다. 이 점에 착안을 한 건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저희 그 전국의 취업지원센터가 190개 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다 공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거기 육지센터에서는 그 여름에 따뜻할 때는 뭐 이런 다른 경비직도 있고 뭐 미화직도 있고 막 하는데 겨울 되면은 일거리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좀 고민하는 부분들을 서로가 이게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가 이 일을 찾게 됐습니다. 그 취업지원센터가 아주 전국적으로 똘똘 뭉치나 보네요. 똘똘 뭉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제주에 갈 때 그 숙식이나 비행기 표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숙식은 저희가 사전 첫 해부터 그렇게 했어요. 농가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숙식은 농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또 항공료도 지금 농가에서 다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 홈스테이 개념이기도 하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견됐다라고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좀 농장 일이다 보니까 육체 노동이 벅차서 생긴 그런 문제점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감당하실 수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처음에 저희가 할 때 보니까 제주라고 하면 일단 관광을 먼저 머리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부분에서도 좀 그랬고 또 이 작업 농촌 경력이 없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애로가 있었는데 그거들을 우리가 이렇게 단점들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참여 어르신들이 와서 한 2, 3일만 적응하면 지금은 저 건강히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작업하는 그 일이 막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감귤나무에 있는 밀감을 그 과일로 따내서 바구니에만 담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뭐 엄청 무거운 물건을 막 날라야 되고 들거나 이런 건 잘라야 하지 되고. 않고 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한 2, 3일 지나면 다 적응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요즘 60세 이상 70세 이하의 우리 국민들을 노인이다 이렇게 또 규정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저희는 또 죄송하기도 하죠. 그분들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 방송에서는 편의상 저희가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분들은 노인이 아니라 아직 팔팔한 청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시면 이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그 사후 관리도 저희가 좀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어르신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모라고도 부르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시나 보네요. 자, 이게 또 말 그대로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일단 일자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1인당 어느 정도 그 급여가 나옵니까? 해마다 저희가 조금 농가하고 조정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하루 일당 55,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5,000원이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숙식 제공 다 해드리고 항공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되는 하루 인건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한테 어쨌든 일당으로 나가는 거는 55,000원입니다. 55,000원 정도? 그 대부분 여성들이 많으신가요? 남성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감귤 작업은 약간 단순한 일이기도 하고 또 섬세한 일이기도 해서 여자 어르신들이
감귤 따는 작업에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게 또 감귤 농장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아야지 계속 이렇게 예. 노인분들을 또 데려와서 이렇게 또 농장에서 일도 하게끔 도와드리고 할 텐데 경영에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경영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집중되는 시기에 이걸 따내지 못하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일을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제주 도민보다는 작업량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니까 조금 그 하루 일당 갖고 모자란 부분들은 저기 손해본 부분들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에서도 상품 가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난다는 거죠. 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일자리 자체를 놓고 보면 아르바이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월급이 아니니까요. 일당이니까. 예. 수당 개념이 있고 일당 개념이 있고 5만 5천 원 정도. 예. 올해는 몇 분 정도 나오셨습니까? 올해는 110분 정도 오셨습니다. 110분 정도. 예. 그럼 예년보다는 많은 편인가요? 작년보다는 한 20, 30명 좀 늘었습니다. 예. 늘었군요. 예. 그러면 혹시나 또 일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보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예,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일을 안 할 때는 그 뭐 다친 부분도 있어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게 인원이 참여 어르신들이 많아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대비를 하면서 제주 농협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협지역본부에서 상해보험을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그렇군요. 예. 이게 거의 그 11월, 12월이 집중되다 보니까 올해 했던 분들 내년에 또 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5년차 오신 분들도 좀 계세요. 지금도. 그렇군요. 예. 이거 참여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방송 듣고 나서 나도 해당 연령이 되는데 한번 가볼까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대한노인의 1577-6065로 전화하면 전국 센터에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 센터에서 바로 전화가 가거든요. 대한노인회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된다. 1577-6065로 전화를 하시면 자기가 속한 지역의 센터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먼저 면담을 하시고 면접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 감귤 따기도 좋지만 또 다른 일자리도 많이 알선이 되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나서는 그 제주의 그 환경과 관광지도 좀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거의 일이 마무리돼갈 때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도일주 하루 관광을 저희가 시켜드립니다. 좋네요.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제주가 비 날씨가 며칠 계속 돼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또 여기 버스만 타면 이제 관광지를 아무데나 관광지니까요. 관광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고령 사회를 치닫고 있는데 참 이런 식으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취업센터 김경자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23살 박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빠한테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CEO 돼가지고 고생하니까 괜히 많이 힘들어하지 말고 늘 가족들이 응원하니까 화이팅하고 힘냈으면 좋겠어. 화이팅해! 네, 힘내라 대한민국 박유리님께서 오빠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셨네요. 아무래도 친오빠 같은데 오빠께서 지금 뭐 사업체를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뭐 힘든 부분이 많겠죠. 우리 유리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아마 사업 잘 될 겁니다. 자, 저희가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오빠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 유리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옥상 달빛의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시죠.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소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엔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샵 0945로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의 발휘되어 주시는 운전기사님들의 메시지 주 초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샵 0945로 역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자, 멋있는 시간, 맛있는 여행을 만드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여행지와 또 먹는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여행 코너인데요.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이자 웰빙 전문 기자입니다. 이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한 소개인가요? 부담스러워졌어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방송을 쭉 들어보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이현주 기자보다 네. 좀 이렇게 맛깔스럽게 맛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식탐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음식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음식을 약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약간 이성을 잃고 그렇군요. 음식에 빠져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마음껏 풀어놓아 주시기 열심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3주 동안 주말에 떠나면 좋을 여행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어디죠? 오늘 먼저 소개할 곳은 네. 속초예요. 속초? 네.
네, 속초는 관광의 도시인데 속초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속초 해수욕장? 아, 해수욕장이시구나. 저랑 아닌가요? 취향이 다르셔. 저는 속초하면 설악산이거든요. 아, 설악산. 네. 전 젊으니까요. 아, 네. 농담입니다. 11월 하면 약간 첫눈을 기다리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설악산 대청봉에 첫눈이 왔어요. 7cm가량 네, 내렸더라고요. 그 설경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딱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말 설악산에 가서 약간 첫눈 마중을 하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악산은 크게 이제 외설악과 내설악으로 나뉘는데 바다 쪽을 향한 쪽이 외설악이라 그래요. 외설악. 예, 이제 속초 쪽을 향한 방향이 외설악, 이제 내륙을 향한 쪽이 이제 내설악인데 네. 그 설악산 자체가 높잖아요, 능선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너무 고생하지 않고 쉽게 능선을 볼 수 있는 코스가 외설악이 있는데 그 외설악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네. 그걸 타면 건금성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700m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고 850m 봉화대에 딱 서면 그 설악산의 장쾌한 능선 따라서 그 설경이 쌓인 모습을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악산. 왜 그 악자가 들어가면 그렇죠.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오르기 그렇죠. 힘든 곳이다. 보통 이러잖아요. 악이 들어간 산들이 암릉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흑산이어서 되게 편안한 산인데 예. 약간 악산들은 암릉이 많아서 약간 발품이 좀 고단하기는 한데 그 대신에 약간 장쾌한 괴암객석의 약간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죠.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등산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안전수칙을 지키시면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겨울에 산행을 하실 거면 무엇보다 절대 혼자 산행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약간 방한구나 보호장구를 잘 갖추시고 네. 규칙에 따라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설악산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입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시간 꼭 맞춰가지고 무리한 산행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뭐 내설악, 외설악 구분해 주시면서 설악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곳 어디입니까? 가장 인상 깊은 곳?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대청봉 바로 아래 중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청. 예, 그 대피소가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딱 거기에 서면 설악산이 다른 산의 가장 큰 차이는 장쾌한 산의 능선과 더불어서 푸른빛의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가 있어요. 바로 바다에 면해 있기 때문에 예. 산의 풍경 반, 바다의 풍경 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한 권금성에 오르셔도 권금성은 케이블카를 내려서 한 10여 분 정도 걸으시면 봉화대라는 정상에 닿아요. 네. 거기에 딱 가시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바다와 함께 하얀 설경이 들어진 산의 능선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중청 그리고 권금성. 네. 해경과 설경을 같이 맛볼 보실 수 있는 네.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 시기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속초에서 양미리랑 도루묵 별미축제를 해요. 양미리, 도루묵 바로 맛집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양미리, 겨울 도루묵. 하면 또 그 동해바다에 딱 겨울 맛이잖아요. 그렇죠. 양미리랑 도루묵이랑 둘 다 약간 냉수성 어종이어서 요맘때 산란을 하려고 연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살이 많이 쪄있겠네요. 그럼요. 살도 많기도 한데 산란기잖아요. 알이. 생선의 백미는 알이죠. 알. 그렇죠. 도루묵과 양미리는 둘 다 알이 가득 차 있는데 네. 약간 치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루묵은 약간 점액이 있어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토독토독 터지는 그 치감이 있고 양미리의 그 알은 되게 부드러워요. 네. 크리미하다 그래서 약간 같은 알이고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알의 맛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이맘때 가시면 되게 다양한 축제 이벤트 같은 것도 있어서 아이와 함께 가시면 체험할 거리들도 되게 많아서 딱 이번 주말에 되게 즐거운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요. 벌써 지금 양미리나 도루묵 같은 경우 생각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양미리라고 하는 그 생선의 정확한 이름은 까나리예요. 까나리. 네. 그러니까 서해안에서는 까나리로 젓갈을 담잖아요. 그렇죠. 까나리 액젓. 이제 여린 까나리를 잡아서 젓갈을 담고 동해안에서 지금 잡히는 양미리도 까나리이긴 한데 약간 크게 자라서 산란기인 것들은 이제 잡아가지고 구워서 찌워 먹는데 원래 양미리라는 어종이 별도로 있는데 비슷해서 이제는 이제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까나리라고 하면 다들 알겠습니다. 모르시더라고요. 좀 맛집 가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제가 또 겨울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속초에 가시면 생대구탕을 하는 집들이 많아요. 저 지금 적고 있습니다. 네. 생대구탕.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올라오는 철이니까 냉동이 아닌 생대구탕을 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정보를 드릴게요. 그 집에 가면 대구탕과 더불어서 생대구전과 생이리전을 들 수가 있어요. 생대구전, 생이리전. 그 이리전 그러니까 딱 한 접시를 시키면 4점씩 이렇게 나오는데 생대구전에 폭신폭신 부드럽게 풀어지는 살점도 좋고요. 그리고 이리전은 파는 데가
흰내가 많지 않잖아요. 네. 정말 그 내장을 계란으로 입혀가지고 살포시 붙여내는데 입에 넣자마자 착 크림처럼 풀어지는 그 식감이 기가 막혀요. 이 음식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 집 음식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제철 생선이 가지고 있는 맛의 힘이 원체 세기 때문에 예. 이맘때 가서 드시면 제철의 생선들은 아주 간단하게 조리만 해서 드셔도 맛있기 때문에 겨울에 속초에 가신다면 꼭 생대구 요리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어에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그러면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생대구탕,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전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생대구전 이런 식으로 생일이전 좋습니다. 다른 맛집도 있나요? 그리고 또 속초하면 제가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함흥냉면집들이 꽤 있는데 그래요? 그 함흥냉면은 이렇게 평양냉면과 다르게 평양냉면은 메밀을 사용하지만 함흥냉면은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전분에 쫄깃한 면발과 더불어서 우기로 명태 식혜를 올려줘요. 네. 명태를 새콤달콤하게 양념을 해가지고 삭혀서 올려주는데 이 쫄깃한 면발과 지분지분 씹히는 명태 식혜 앙상블이 이려내는 함흥냉면집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렇군요. 명태 식혜가 올라가는 함흥냉면. 그래서 그 집은 명태 식혜가 원체 별미라 거기 별도로 팔더라고요. 그 함흥냉면 처음에 나오면은 가위로 잘라 드십니까? 아니면 바로 드십니까? 저는 원래 모든 면은 잘라 먹지 않습니다. 면에 대한 예의인가요? 그냥 이렇게 면을 계속 후루후루 계속 넘기면서 먹는 그 면을 즐기는 방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잘라 먹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속초에 가면 설악산도 있고 또 먹을 것들 생대구탕 그리고 함흥냉면 등 좀 같이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모두가 중국어를 하는 그날까지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13년 동안 중국어를 쉽게 가르쳐온 중국어의 달인 문정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니하오마. 네, 我很好. 大家好. 네. 좋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중국인 관광객들 벌써 1000만 시대 돌파했습니다. 맞아요. 대단해요. 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대체로 좋은 편이죠. 한국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네. 패션, 미용에 대해서도 대단히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 옷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중국인들 관련 뉴스를 자주 하는데요. 네네. 하다 보면 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요커 혹은 유커 두 가지로 혼용해서 발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어떤 게 맞나요? 정확한 발음은 요커예요. 요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아예 고유명사로 고유 대명사로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커. 요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요커. 요커. 정확한 발음은 요커고요. 유커라는 발음은 잘못된 발음입니다. 사실상 한자를 그대로 읽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유커보다는 요우커. 그냥 이렇게 표준 발음을 할 때도 요우커로 쓰는 게 낫겠네요. 좀 더 원어에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쓰이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요. 영어로는 차이니스 투어리스트라고 많이 발음을 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요커 마케팅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자, 차이니스 투어리스트. 네. 영어 발음도 좋으시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표현은 바로 요커. 네, 한 번 더 요커. 요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다 함께 중국어. 이게 4673번이 문자 받고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방송에서 유커, 요커 이런 발음 많이 하는데요. 어떤 표현이 맞나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저희가 문정아 선생님과 한번 쉽게 풀어봤습니다. 요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또 이야기들 샵 0945로 받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중국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는 코너 잊지 않고 계시죠? 역시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참여 기회도 드리고요. 선물도 제공합니다. 힘을 드리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자, 룰루의 To Sir With Love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바로 알아봅니다. 목요일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홍주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홍주혜입니다. 예, 우선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 신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 신고는 모두 19,30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 재작년과 비교하면 37%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온 신고만 놓고 보면 개인 택시가 37%, 법인 택시가 63%를 차지했고요. 요일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접수된 불편 신고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네. 또 시간대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전체 신고의 40%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불편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택시 불법 행위 신고율과 과태료, 과징금 처분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슬슬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고요? 네, 저소득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201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인데요. 추위가 풀리는 내년 3월까지 추진됩니다. 예. 서울시는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에 사는 가정을 연말까지 조사해서 한 가구에 300에서 500만 원씩을 임차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가운데 독거노인과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7천여 가구엔 보일러 무상 점검과 수리, 교체 등을 해줍니다. 이 사업은 민간 후원과 보일러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요. 서울시는 아울러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330억 원을 모금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네, 따끔한 소식과 따뜻한 소식 두 개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소식이 있네요. 이 북촌에서 역사가옥박물관이 개관했는데 건물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북촌 일대는 조선시대 최고 권력가와 재력가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 지역 대형 한옥 가운데 당시 규모로 오늘날까지 남은 곳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옥과 백병원 창립자 백인재 박사의 가옥, 이렇게 딱 두 채입니다. 예. 이 중 백인재 가옥을 서울시가 지난 2009년에 사들였고 이번에 역사가옥 박물관으로 새로 단장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북촌의 한옥 문화와 일제강점기 서울 최상류층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당한 사랑채를 중심으로 넉넉한 안채와 넓은 정원, 아담한 별당채가 펼쳐지는데 전통 한옥과 달리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복도가 있고 또 2층 공간이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또 사랑채에 일본식 장마루를 적용한 것도 특징인데 1913년에 이 집을 지은 한성은행 전무 한상용이 일본 고위 인사들을 위한 연회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인재 가옥 역사가옥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고 관람은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식의 계급이 정해진다는 이른바 수조론이 한동안 우리 사회의 이슈였는데요. 반대로 자식의 성공 여부에 따라 금자식, 흑자식이니 하는 자식론이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수조론에 대해 박탈감을 느낀 부모 세대의 감정을 대변한다는 설명인데요. 세상이 그릇이라면 인간은 그에 맞게 변모하는 물과 같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골라봤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금수저, 흑수저, 금자식, 은자식 말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재정적인 요소만 많이 따지거든요.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는 좀 따뜻한 사랑, 가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는 부모가 정말 금수저고 그런 자녀가 바로 금자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전해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